네, 안녕하십니까. 토토 아카데미 김조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주말 정말 많은 경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농구, 배구, 그리고 축구 순서로 어, 핵심만 간결하게 짚어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토 아카데미 김조교 정말 열심히 한다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계속해서 스터디방 찾아주시고 문의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더욱 열심히 하는 김조교, 실력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김조교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살짝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희 스터디방 분들과 저도 같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은행 대 삼성생명입니다. 두 팀 모두 나란히 개막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패배를 면치 못한 상황입니다. 공통적으로 아직까지 경기력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한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두 팀 모두 플레이오프 진출권 전력으로 평가받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선수 면면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절대 에이스 김단비의 존재감과 홈 코트 이점 그리고 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봤을 때 우리은행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건 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접전 끝에 우리은행이 삼성생명을 꺾고 시즌 첫 승을 따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려보면 우리은행의 승 보고 있고요. 접전이기 때문에 승 5 구간까지도 보면서 어, 오보까지도 한번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V리그 남자 배구입니다. KB 손해보험 대 우리카드고요. 객관적인 전력과 홈코트 이점, 체력 등 모든 면에서 KB 손해보험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우리카드가 이 연패 탈출에 성공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 만나는 상대가 현 시점 리그에서 가장 핫한 KB 손해보험이라는 점에서 전망이 밝지 못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KB 손해보험이 조직력과 강력한 화력을 앞세워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KB 손해보험 승 보면서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KB 스타즈 대 BNK 썸입니다. 미리 보는 챔프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력한 우승 후보 두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란히 개막전부터 완승을 거둔 상황이고요. 우승 후보다운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휴식을 취한 BNK 썸에 체력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지만 KB 스타즈 역시 개막전에서 주전 선수들에게 적절하게 체력 안배를 가져가면서도 대승을 거뒀고 올 시즌 막강한 경쟁력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에이스 박지수가 건재하고 있고 홈코트 2점까지 안고 경기에 나서는 이 KB 스타즈가 디펜딩 챔피언 BNK 썸을 꺾고 개막 2연승에 성공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KB 스타즈의 승 보고 있고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좀 불안한 것은 어제 여자 농구에서 국내 여자 농구는 언더다라는 기준점이 깨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는 국내 여자 농구는 언더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V리그 여자 배구 경기입니다. 현재 이 객관적인 전력상 우위에 있는 쪽은 우승 후보라 평가받는 IBK 기업은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IB기업은행의 전력을 분명 다시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토종 에이스 역할을 해주어야 할 이소영과 주전 세터 김학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팀 전력이 대폭 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현대건설도 경기력이 온전치는 못하지만 상황은 IBK 기업은행에 비하면 나은 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팀 모두 연패 탈출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점에 승부가 예상이 되긴 하지만 현대건설이 6연패 IBK 기업은행을 꺾고 먼저 연패를 벗어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현대건설의 승 보면서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축구 약 45경기 말씀을 드릴 타이밍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제가 약 50경기 정도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김조교 정말 고생한다고 이 정도면 좋아요, 구독 당연히 눌러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핵심만 짚어드리면서 그래도 많은 경기가 있지만 의견 전부 다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방 문의 주저주저 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많은 분들 주시고 계시고 꼭 저희 함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저희 토토 아카데미 문 열려 있으니까요. 스터디방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은 인사도 나누고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웰링턴 대 메가서 경기입니다. 어, 아, 너무 많아서 핵심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웰링턴이 홈에서 중원과 하프 스페이스 장악하면서 이 아르미엔토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꾸준히 찬스를 생산해 승리로 연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편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웰링턴의 승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버 같이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K리그 돌아왔습니다. FC 안양 대 수원 FC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 연계 플레이와 외인 조합을 앞세운 수원 FC의 승리 방향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수원 FC의 승 보고 있고요. 당연히 1프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오버까지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다 보니까 조금 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이유는 음, 이 안양이 홈 경기라서 초반에는 수비 집중력과 기본 기반으로 버티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반드시 이겨야 하는 팀과 이미 잔류를 끝낸 팀의 온도 차이가 점유와 찬스 수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다 보면 아무래도 수원 FC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FC 서울대 김천 상무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현재 김천 전역 공백을 메우면서 새롭게 맞춰가는 과정이라서 점에서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 원정에서까지 강한 완성도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FC 서울 승리 방향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게 이 경기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C 서울의 승 보고 있고요. 오버 의견을 드려보면서 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하나 대 강원 FC 경기입니다. 전술적 구조와 시즌 흐름 그리고 가을에 강해지는 이 마사의 특성까지 고려하면 이 경기는 대전이 홈에서 승리를 통해 흐름을 끊고 상위권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승 보고 있고요. 다만 언더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일본 FA컵입니다. 마치다 대 윗셀 구배 경기입니다. 현재 전술적 완성도, 압박 유지 능력, 후반 승부처 집중력까지 감안했을 때 윗셀 구배가 승리하는 쪽으로 보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윗셀 구배의 승 보고 있고 핸디는 1프레임까지 가면은 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호주 리그입니다. 이 웨스턴 시드니 그리고 지금 현재 홈 텐션으로 초반 기세를 잡더라도 이 세컨볼 경쟁력과 세트피스 디테일, 멘탈 관리에서 뒤처지는 흐름이 반복된다면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버거워지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적 밸런스 그리고 관리 능력에서 앞선 센트럴 코스트의 승리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센트럴 코스트의 승 보고 있고요. 1마엔, 그러니까 1프렌이죠. 1프렌에 동그라미 2개 보고 있으면서
오버까지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K리그입니다. 광주FC 대 울산입니다. 현재 울산은 승점 1점이 절실한 입장에서 이 수비 라인을 내리고 두 줄 수비를 견고히 하는 방향으로 잔류 경쟁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광주는 잔류를 이미 결정지은 상황에서 이 코리아컵 결승전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를 줄인 경기 운영 그리고 경기력 점검에 가까운 템포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두 팀 다 현실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면 루즈한 흐름 속에 무승부로 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보고 있고요. 점수도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언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 대 전북 현대입니다. 이 매치업은 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포항보다는 중원과 이선에서 우위를 가진 전북 승리가 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북이 티아고의 피지컬, 이승우의 드리블, 김진규의 패스, 중거리 슈팅을 앞세워서 경기 중반 이후부터 점점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의 승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점수는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더 의견 드려봅니다. 다음은 시드니 대 멜버른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이 홈에서 라인 사이를 장악하고 전진 패스를 쏟아낼 수 있는 시드니 FC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멜버른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역습 능력으로 한 방을 노릴 수는 있지만 구조적인 간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도권을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드니 승 보고 있고요. 3.5 기준점 잡고 오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브리스톨 대 스완지 시티 경기입니다. 음, 이 경기는 승부처에서 한 번 더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여유와 전술적 완성도가 브리스톨 쪽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브리스톨 승리 시나리오에 손을 들어주는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이 스완지 시티는 빌드업 과정에서의 실수, 라인 간격 관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톨의 승 보고 있고요. 2.5 기준점 잡고 오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찰튼 대 사우스햄튼 경기입니다. 찰튼은 애프터의 측면 공격 그리고 리번의 박스 장악 그리고 도어티의 중원 장악을 바탕으로 후반 박스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세컨볼 공세를 버티기에 리스크가 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 승부로 갈수록 찰튼의 후반 압박, 박스 점유 패턴이 강하게 드러나면서 홈 경기를 승리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찰턴의 승 보고 있고요. 오버까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번트리 대 웨스브로 미치입니다. 웨스트로 브로미치 대 코번트리. 어, 이 경기는 세컨드 라인 전진과 하프 스페이스 활용해서 한 수 위인 코번트리가 홈에서 템포를 유지하면서 후반 승부처를 장악해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코번트리의 승 보고 있고요.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번니 대 첼시 경기입니다. 이번 맞대결은 이 전술적 완성도, 공격 패턴, 그리고 세트피스 활용 능력에서 우위에 있는 첼시가 흐름을 주도하면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번리 같은 경우 이 숫자를 뒤에 두고 버티는 축구를 지향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당 2실점에 이르는 수비 불안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첼시 쪽에 승리기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첼시의 승 보고 있고요. 이 프레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본인의 승 한번 손을 들어주면서 오버 같이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스페인 라리가 경기입니다. 음,
이 경기는 이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 알라베스가 홈에서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구도라고 보고 있고, 흐름 역시 알라베스 승리 쪽으로 있는 편이 어떨까 싶습니다. 셀타비고 같은 경우는 이 이아고 아스파스를 앞세운 역습과 세트피스가 분명히 위협적이긴 하지만 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압박 실수, 그리고 전환 수비 불안까지 동시에 안고 뛰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알라베스의 승 보고 있고요. 음, 이 경기 점수는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5 기준점 잡고 음, 언더 의견입니다. 다음은 깔리아리 대 제노아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중원 밀도 세컨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깔리아리가 이 홈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한 골차 승리를 끝까지 지켜낼 가능성이 높은 승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가장 가능성 높은 건 당연히 1프렌 동그라미 2개고, 깔리아리 승 보면서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디네세 대 볼로냐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후반 막판까지 이어지는 집중력과 구조적인 안정감을 고려해서 보게 되면 이 볼로냐가 지친 우디네스의 빈틈을 끝까지 파고들면서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승부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볼로냐의 승 보고 있고요. 음, 언더 의견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에른 뮌헨 대 프라이부르크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전방 압박 그리고 세컨볼 전환 속도에서 앞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홈에서 경기 내용과 결과까지도 동시에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는 강한 압박 받는 순간 빌드업이 롱볼 위주로 단순화되고 있고,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수비 블록이 내려앉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1마인부터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2마인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 기준점 잡고 오버 의견을 같이 한번 드려봅니다. 네, 다시 독일 도르트문트 대 슈투트가르트 경기입니다. 홈 경기장 열정적인 응원과 심리적 우위를 등에 업은 도르트문트가 전술 완성도와 경기 운영 능력에 앞선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로 예측해 보고 있고요. 슈투트가르트 전반 개인 기량으로 한 방을 노릴 수는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 전술적인 역량 부족으로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오버 같이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불프스부르크, 그다음에 레버쿠젠 경기입니다. 이 매치는 불프스부르크의 버티기보다는 레버쿠젠의 꾸준한 압박과 전환 속도가 더욱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레버쿠젠 승리를 바라보고 있고요. 기준점 2.5 기준 오버까지 같이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우크스부르크 대 함부르크 경기입니다. 음, 이 홈에서 열리는 이번 맞대결에서는 이 전술 완성도, 체력 관리, 그리고 세컨볼 싸움의 안정감을 앞세운 아우크스부르크가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함부르크는 높은 라인 그리고 공격적인 윙백 운용이 장점이긴 하지만 후반 압박 강도 그리고 뒷공간 커버에서 반복적인 흔들림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승리 보면서 음, 이 경기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덴하임 대 글라트바흐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다득점 양상을 동반한 끝에 전술적 완성도, 공격 패턴에서 앞서는 쪽에 스코어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승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글라트바흐의 전개 속도, 마무리 능력, 그리고 교체 자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글라트바흐에게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많은 카드를 활용해서 승리를 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글라트바흐의 승 보고 있고요. 그리고 2.5 기준 오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버밍엄 시티 대 노리치 시티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박스 안 마지막 한 터치에서 더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쪽, 그리고 그 후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쪽에 승리를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건 조금 더 버밍엄 시티에게 홈 승리가 가깝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버밍엄 시티의 승 보고 있고요. 오버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더비 카운티 대 와퍼드 경기입니다. 전술적인 밀도, 후반 운영 능력 모두 감안했을 때 더비 카운티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비 카운티의 승 보고 있고요. 이 경기 언더 의견을 같이 드립니다. 다음은 입스위치 대 렉섬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홈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고 박스 안에서 더욱 많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입스위치가 전술적 디테일과 후반 체력 관리에 모두 앞서면서 승리를 통해 순위 경쟁에서 의미 있는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입스위치의 승 보고 있고요. 오버 의견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레스터 시티 대 스토크 시티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후반, 중반 이후 열리기 시작하는 이 레스터 시티의 간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하느냐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구조에 더 잘 맞는 쪽은 스토크 시티라고 보고 있고요. 그 흐름을 따라가면 스토크 시티가 승리하는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토크 시티의 승 보고 있고 1불에는 동그라미 2개 말씀을 드리면서 오버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옥스퍼드 대 미들즈브러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양상이 미들즈브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유율, 공격 템포 함께 올리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옥스퍼드가 세트피스 한두 번으로 버티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이 미들즈브러 승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들즈브러의 승 보고 있고요. 2.5 기준 언더까지 함께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포츠머스 대 미럴 경기입니다. 전술적인 상성, 체력 배분, 세컨 볼 루트까지 종합하면 이 최종 스코어는 미럴 쪽이 조금 더 높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 미럴의 승 보고 있고요. 1프렌에 동그라미 2개 말씀을 드리면서 언더까지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퀸즈파크 대 펄시티 경기입니다. 압박 강도라든지 세컨볼 장악 그리고 후반 집중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최종 승리 가능성은 펄시티 쪽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펄시티의 승 보고 있고요. 동그라미 2개 보고 있으면서 1불에네 그리고 오버 2.5 기점 잡고 오버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머스 대 웨스트햄 경기입니다. 홈팀 본머스가 전환 속도라든지 방향 전환의 완성도를 앞세워서 더욱 많은 찬스를 만들고 결국 스코어에서도 앞서는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본머스의 승 보고 있고요. 이 경기 오버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라이턴 대 브렌트포드 경기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에서의 날카로움 그리고 측면에서의 1대1 우위를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브라이튼이 홈에서 응집력 있는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경기 브라이턴의 승 보고 있고요. 언어보가 기준 오버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풀럼 대 썬더랜드 경기입니다. 홈인 풀럼의 반등 시도보다는 이 승격팀인 썬더랜드의 특유의 에너지 그리고 전환 속도, 흐름을 움켜쥐고 결과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림에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볼 만한 매치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썬더랜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승격하면서 탈비를 중심으로 한 측면 돌파, 마엔다의 박스한 움직임, 자카의 전환 패스까지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시즌 초반부터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썬더랜드의 승 보고 1불엔의 동그라미 2개 보면서 오버까지도 의견을 드려봅니다.
리버풀 대 노팅엄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홈팀 리버풀이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루틴을 앞세워서 흐름을 주도하고 스코어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한 판으로 해석하는 쪽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승 보고 있고요. 1마이까지도 승 같이 보면서 3.5 기준 오버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울버햄튼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입니다. 전체적인 흐름, 전술 상성, 그리고 벤치 자원까지 감안하면 최종적인 승리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 보고 있고 1마이까지도 승리 같이 보면서 이 경기 오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다시 스페인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빌바오 경기입니다. 이번 맞대결에서는 전술적인 완성도와 전환 패턴, 그리고 홈에서의 심리적 우위를 합쳤을 때 이 바르셀로나가 다니 올모와 페란 토레스를 축으로 전환 속도 끌어올리면서 레반도프스키의 마무리 능력까지 더해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승 보면서 1마이까지도 보면서 3.5 기준 잡고 오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LADBC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브레다 대 아인트호벤 경기이고요. 전술적인 완성도, 그리고 후반 클러치 능력, 그리고 수비 내구성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번 경기 아인트호벤이 흐름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면서 승리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인트호벤의 승, 1마인의 승까지 같이 보면서 이 경기 오버까지도 함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번엔 또 프랑스 리그네요. 랑스 대 스트라스부르 경기입니다. 이 랑스가 홈팬들 앞에서 반드시 잡고 가야 할 승부처에 가깝고 이 전술적인 완성도, 흐름 측면에서도 랑스의 승리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고 싶습니다. 이 경기 랑스의 승 보고 있고요. 언어보 기준 언더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조교 정말 고생한다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응원해 주시면 정말 힘내서 더더욱 열심히 하는 김조교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오렌티나 대 유벤투스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유벤투스가 수비에서 큰 흔들림 없이 버티면서 이 피오렌티나의 허술한 수비 라인 상대로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게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유벤투스의 승 보고 있고요. 언어버 언더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뉴캐슬 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술적 완성도, 그리고 결정력, 경기 운영 능력 모두 고려했을 때 이 맨시티의 승리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캐슬 홈 에너지를 앞세워서 초반 흐름을 버틴다 하더라도 이 미드존 관리, 세컨볼 싸움에서 뒤처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결국 이 맨시티의 전방 자원들이 라인 사이 공간을 차지하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패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시티의 승 보고 있고요. 오버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네, 라리가 오사수나 대 소시에다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현재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볼 경쟁력에서 집중력이 흔들리고 점유율이 떨어지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어서요. 승부처에서 고전할 여지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화려한 다득점보다는 승부처에서 세컨볼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오사수나가 한 골차 리드를 지켜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사수나의 승 보고 있고요. 이 경기 언더까지 의견을 드려보면서 1불에는 당연히 동그라미 2개겠죠. 네. 다음은 분데스리가 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대 필른 경기이고요. 필른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면은 이 마르테를 중심으로 빌드업 구조, 그리고 템포 조절이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이선의 개인 기량이
언제든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긴 해야 되지만 90분 전체적인 흐름을 바라보면 필른의 중원 템포와 세컨볼 장악력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매치는 필른의 승리를 중심에 두고 이 라인 상승과 후반 득점 가능성까지 고려한 오버 흐름을 함께 가져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조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LADBC의 아약스 대 엑셀시오 그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후반 승부처에서 한 번 더 속도를 올릴 여유와 전술적 여지를 가진 아약스 쪽의 승리를 가져가는 게 예측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약스의 승 보고 있고요. 그리고 3.5 기준 잡고 오버까지도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플랜담 대 트벤테 경기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술적 완성도, 후반 운영 능력, 하프스페이스 활용도를 모두 감안하면 이 원정팀인 트벤테가 이 매치업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플랜담 같은 경우 이 홈의 기세, 개별 공격 자원들로 맞불을 놓을 수는 있겠지만 이 수비 라인 간격, 세컨볼 대처에서 보이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트벤테의 승 보고 있고요. 3.5 기준 체크 잘못했습니다. 트벤테의 승 보면서 3.5 기준 오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스타드렌 대 AS 모나코 경기입니다. 홈팀 스타드렌이 전술적 응집력, 공간 활용, 그리고 후반 체력 관리에서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승리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스타드렌의 승, 1불엔의 동그라미 2개, 그리고 3.5 기준 오버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리에 이탈리아 경기 나폴리 대 아탈란타 경기입니다. 전술 구조와 템포 차이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벌어질 수 있는 체력 간격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나폴리가 홈에서 응집력 있는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폴리의 승 보면서 언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라리가 비아레알 대 마요르카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탈압박 미식과 빌드업 불안에 시달리는 마요르카보다는 압박 강도와 전술적 완성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비아레알이 승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비아레알 승 보고 있고요. 2.5 기준 언더까지도 함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LADBC 헤라클레스 대 고헤드 이글스 경기입니다. 고헤드 이글스는 박스 안팎을 동시에 공략하는 구조를 통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드 볼과 컷백 루트에서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고요. 그 흐름 속에서 원정 승리를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고헤드 이글스의 승리 보면서 오버까지도 함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스파르타 로테르담 대 스타르트 경기입니다. 전체적인 전술 밸런스, 후반 템포 조절, 그리고 홈에서의 공격 기세까지 감안했을 때 스파르타 로테르담이 흐름 끌고 가면서 승리를 쟁취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승 보고 있고요. 핸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언더 같이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많은 분들 기대하시는 경기가 다행히 새벽에 진행이 됩니다. 이 파리 생제르맹 대 르하브르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파리 생제르맹이 중원과 측면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면서 경기 내용 그리고 결과까지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이 파비안 루이스가 템포 잡고 양 측면에 바르콜라와 덴벨레 그리고가 공격을 하는 구조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강하게 흔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파리 생제르맹이 1마인에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3.5 기준점 잡고 오버까지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요일 새벽까지
축구 경기 말씀을 드려봤고요. 주말이다 보니까 제가 어 일요일 오전부터 시작하는 경기는 내일 다시 한번 영상 찍어서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조교의 어 커버 영상 확인해 주셔서 같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토토 아카데미 계속해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토 아카데미 김조교였습니다.